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늘은 테슬라 얘기를 해볼 겁니다. 아직도 그냥 매수하시는 분들, 테슬라가 최근에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언제 사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 혹은 살려고 대기하는 분들, 제가 400불 최고점에 사더라도 22% 수익 나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표준 편차 매매법이죠. 최근에 테슬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대신증권에서 증권사 이름을 달고 이 레포트를 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서 미국의 대표 종목 10선을 발표를 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수익률을 보면 1년 동안에 엔비디아가 어쨌든 가장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 26%,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25%, 그 외 종목들은 30%를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줄었지만 원가가 감소되면서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주가 추이를 보시면 엔비디아가 200% 정도 올랐습니다. 1년 동안 놓고 보면. 그리고 그 뒤를 잇는 게 메타와 아마존, 그다음에 애플, 테슬라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업에서 엔비디아를 이을 종목들을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저는 당연하게 테슬라를 얘기합니다. 시장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아마존은 지금 멤버십 서비스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달성했죠. 급등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테슬라는 좀 다른 얘기를 여러분들 말씀 안 드려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과 로보택시 이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작용되는 거죠. 자, 표준 편차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를 먼저 볼 건데요. 우리가 코스피를 2년 동안에 금리가 올랐고 금리가 떨어지고 지금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는 2년 동안의 시계열로 돌려보면, 표준 편차는 정규 분포를 가정했을 때 중심으로부터 약 1.2%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1.2%. 그래서 표준 편차를 여기 시그마로 바꿔서 확률을 기록해 보면, 자, 표준 편차가 1.2입니다. 여기 등락률 보면은 중심 1.2 수준으로부터 위로 아래로 평균이 65%의 확률로 1.2% 안에서 움직인다라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자, 위로 1.2, 아래로 1.2인데 이 표준 정규 분포는 68.3%의 확률로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1.2% 수준에서 코스피는 움직인다라는 거죠. 확률이 32%나 밖으로 벗어나죠. 이 32%를 100% 하진 못하겠지만, 자, 95%까지 확률을 늘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바로 이 시그마라는 거죠. 표준 편차에다 곱하기 2한 거예요, 단순하게. 그러면 2.4%입니다. 2.4%의 범위, 위로 2.4%, 아래로 2.4%의 범위 안에 들 확률이 무려 95%라는 거죠. 실제로 2년 동안 나래비를 세웠을 때 2.5% 벗어나는 확률은 위로도 별로 없었고요. 밑으로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표준 편차 밖으로 벗어날 때만 매수를 하면은 생각보다 높은 확률로 가장 저점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미국 주식으로 넘어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캐파 때문이에요. 위로 3%, 아래로 3%, 혹은 좀 더 보수적으로 봐서 높은 확률, 거의 100% 확률로 3.6%가 벌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샀다, 그러면 여기서 샀다, 그러면 여기서 팔아, 그럼 7%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 저점에서 잘 사서 고점에서 잘 판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자, 그런데 3.6% 오르고 7%까지 볼 수 있는 이 시장에서, 우리 주식 시장에서 바라는 확률은 10%, 20%, 심지어는 2.4% 벗어날 확률이 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5% 확률 속에서 50%를 바라고 있으니까 국내 주식이 어려운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내 주식 캐파는 작기 때문에 큰 돈을 벌려면 어쨌든 큰 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서 가장 큰 물, 바로 속슬입니다. 속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22년 4월 1일부터를 가정을 했습니다. 이때는 가장 시장이 안 좋았을 때, 금리를 인상하던 시기였습니다. 자, 금리를 인상하던 시기는 당연히 지수가 좀 빠졌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10월 11일까지 마찬가지로 표준 편차를 구했을 때, 표준 편차는 정확하게 6.41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위로 6.41, 아래로 6.41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 있을 확률, 68.3% 안에 들어가 있을 확률이 6.41%가 되는 겁니다. 자, 아무래도 예외적인 부분이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3배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2배의 표준 편차를 구하게 되면은 95.4%의 확률로 가장 높은 부분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자, 이 벗어나는 확률 13%가 떨어졌을 때만 매수를 하자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높은 확률로, 95%의 확률로 가장 최저점에서 살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수를 했을 경우에 약 2년 반 동안 총 23번의 매수 기회가 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2022년 바로 4월 5일 날 13%가 빠졌기 때문에 이때 100죽을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총 매수 금액은 49,000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총 평가 금액은 88,000불이 됩니다. 총 수익 금액은 39,000불이 되면서 현재까지 기점으로 약 79%의 수익률을 기록하게 되는 게 바로 이 표준편차 투자법인 거죠. 최저점을 가정한 것도 아니고요. 최고점을 가정한 것도 아니지만 시장이 떨어질 때 들어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더라도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펀더멘탈 얘기 좀 드려볼게요. 테슬라를 제가 픽한 이유를 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릴 텐데, 테슬라 현황입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대표적인 완성차를 떠올릴 때 테슬라, 그리고 포드, 그리고 GM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포드가 좀 떨어져 있죠.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얘네들이 매출도 떨어지고, 그리고 전기차를 하냐 마냐 이러면서 영업이익 전망치가 하향했습니다. 그러면서 6.16%나 빠졌어요. 상대적으로 테슬라와 GM은 오히려 실적 발표 후에 견고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탈 쪽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입니다. 테슬라가 물론 고점 대비해서 60%나 빠지긴 했지만 현재로서도 20%나 오르면서 또 주가가 좀 요동치는 모습이란 말이죠. 비싸지 않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 엔비디아 보세요. 오늘이 가장 쌉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업을 투자할 때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인식 때문에 사지 못하는 경우가 특히나 저희 직원들도 많거든요. 막상 가격이 그때 막 오를 때 이때 들어가는 거죠. 막 오를 때 이때 들어가는 거죠. 쌀 때 눌렸을 때 못 들어가고 막 올랐을 때 이때 들어갑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물려서 한참 버티다가 한참 뒤에 수익이 나는 경우들이 허다하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가격이 오르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가격은 숫자에 불과하고 펀더멘탈적으로 좀 괜찮은 회사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매매 포인트를 잘 잡아서 크게 가격적인 부담은 갖지 말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비슷한 사이즈의 캐파로 제가 직접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유소비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주요 M7 빅테크 기업 중에서 마켓캡이 이제 큰 것들로 분류했을 때 여기 보시면 섹터별로 테슬라가 자유소비재, 아마존도 자유소비재입니다. 나머지는 IT로 부분된 것들도 따로 또 있죠. 아마존과 테슬라를 비교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시총이 비슷해요. 뭐 거의 한 1,000조 되는 수준이고요. 얘도 뭐 한 3,000조 되겠지만 얘네들은 넘사벽이에요. 거의 5,000조 가까이 되다 보니까 비교군에서는 좀 탈락을 시키고 직접적으로 테슬라와 아마존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시총이 거의 2배 정도, 테슬라보다 2배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실제로 이 두 가지 기업을 비교할 때, 자, EV 에비타라는 걸 씁니다. 기업을 보통 이제 여기 두 개를 분류해서 구분할 때, 자, 우리가 말로만 들었던 EV 에비타, 아마 재무제표 보시면서 조금씩은 보셨을 텐데, 자, 기업 가치를 바탕으로 세전 영업이익을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적정 주가를 사이즈가 다른 기업일지라도 적정 주가를 판단하는데 사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높을수록 좋을 수도 있고요, 낮을수록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실제로 EV 에비타를 보면 얘는 한 50에서 60 정도, 테슬라, 그다음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한 15 정도를 평균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자, 시총은 일단 2배가 작아요. 그렇지만 한 4배 정도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적정 주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된다고 했죠. 근데 실질적으로 적정 주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프리미엄입니다. 프리미엄. EV 에비타가 높다라는 것은, 자, 시장 가치가 높다라는 거예요. 영업이익은 당연히 좀 적을 수밖에 없겠지만 시장 가치가 분자인데 뻥튀기가 돼 있으니까 EV 에비타가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핵심인데 이게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거 하나만으로도 좀 어떤 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미래 가능성이 뛰어나다라고, 그래서 시장의 가치를 많이 받고 있다, 아마존에 비해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드리려다가 말씀 중에서 매출 기반이 안정적으로 성숙 단계에 좀 접어들어 있어요. 그리고 테슬라처럼 고성장을 하지는 않지만 뭐 정체기에 뭐 지금 최근에 있어가지고 AI를 통해서 뭐 좀 반전을 꾀하려고 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테슬라를 보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알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기업 가치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수익성 측면에서 테슬라는 두 가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매출 구조가 크게 보면 두 가지거든요. 실제로 오토모티브랑 에너지 제너레이션, 그 다음에 스토리지.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는 자동차 산업이에요. 두 번째는 에너지 생성과 저장입니다. 추이를 보면 16년부터 17년, 18년 이렇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시계열은, 자, 숫자를 여러분들 대충 보세요. 6818, 10642, 19906, 23, 29, 51, 급등했네요. 77, 90. 연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실질적으로 에너지 저장 장치는 약간의 좀 부침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 들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전기 차량의 설계나 개발, 뭐 또 제조나 뭐 판매, 뭐 또 임대도 하고 있고 뭐 이런 부분을 주로 매출을 하고 있고, 에너지 성장 부분 좀 약간 어색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탄소 배출권 같은 거 여러분들 전기차 하면은 환경 부담세 이런 것들을 안 내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장 장치를 통해서 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양광 발전 관련된 것도 도움이 되겠죠. 하여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분기도 봐야겠죠. 연간으로 봤으니까 2024년부터 1분기, 2분기, 3분기의 실적입니다. 자, 보세요. 실적이 매출이 늘었습니다만 최근 매출이 줄어들었죠. 25500인데 25182죠.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매출 원가가 줄었어요. 조금 제가 가렸네요. 매출 원가가 줄어들면서 여기 매출 순이익은 감소, 그다음에 여기 증가하다가 오히려 매출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는 매출이 감소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원가 절감을 통해서 넷 이익들은 개선되고 있는 펀더멘탈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가가 딱 그만큼 오른 거예요. 실제로 보면 앞으로 주력 매출 분야인 자동차가 얼마나 팔릴지도 뭐 이런 사실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일단 혁신적인 뭐 그런 변수를 통해서 주가는 뭐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잘 나쁘지 않게 잘 나왔다라고 보여져요. 자, 아마존 한번 설명 드려볼까요? 아마존의 이제 구독 서비스인데 지금 보시면은 제가 요 빨리 보여드릴게요. 자, 아마존도 나쁜 회사가 아닙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보세요. 연간으로 이 대형 회사들도 10%씩 성장하고 있어요. 5천억 대, 그 다음에 6천억대, 7천억대 달러로 연간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멤버십 구독료도 지금 5년, 14년, 22년 동안 지금 올리고 있는 건데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뭐 거의 미국에서 아마존 없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상품을 무료 배송하고 뭐 영상 스트리밍, 뭐 또 전자책, 그다음에 뭐 식품 이런 것도 다 팔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존이나 뭐 이런 종목들은 실질적으로 테슬라보다는 낮은 기업 가치를 지금 뭐 평가받고 있긴 하지만 절대로 투자자들한테 나쁜 기업이 아니라 안정적인 성향이시면 본인이 아마존 같은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제 결론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좀 밸류에이션만 한번 더 보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이제 시장 성장성이나 뭐 가치 여러 가지 종합적인 점수인데요. 자, 빅테크들이 다 비슷합니다. F, D.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뭐 D 성장세도 마찬가지고 C, 뭐 A+,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네요. 왜냐하면 블랙엘 칩 같은 경우에도 지금 2년치를 다 팔아놨다라고 하니까 뭐 그 다음엔 2년 동안 성장성을 봤을 때는 계속해서 A+를 받는 모양입니다. 자, 애플도 D-예요. 아마존도 나쁘지 않네요. 이렇게 적당하게 평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익성은 아주 좋다. 아주 좋다. 아주 좋다. 수익성 있어서는 빅테크들이 아주 좋다라는 겁니다. 모멘텀은 뭐 정확히 의미는 모르겠지만 뭐 상승할 수 있는 그 동력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PS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돈을 벌고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제외하고는 다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수치에 너무 열연할 필요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이 정도 수준으로 좀 움직이고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두 가지를 가정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400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 $266입니다. 최근 성장세가 좀 보이죠, 눈에. 그렇지만 고점 대비해서 주가는 60% 정도 수준입니다. 한 40% 정도 빠져있는 이제 그런 상태이고요. 그래서 주가가 싸다면 싸고 또 비싸다면 비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주식을 살 때 가장 어려운 게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언제 팔지는 솔직히 그 목표하는 수익률이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은 달라요. 자, 그렇지만 자, 언제 사야 되는지는 제가 명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021년 10월 4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2021년 10월 4일은 거의 고점 부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고점 직전이었고요. 여기 고점입니다. 다시 한번 고점 직전이었고요. 고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비교를 해드릴 건데 고점 직전이 이건 그냥 제가 현재가를 써놓은 거네. 자, 보세요. 요 안에 들어갈 있을 확률 제가 말씀드렸죠. 한 배의 표준 편차를 적용했을 때는 마이너스 3.77 정도 움직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등락률을 보면은 생각보다 많이 움직일 때도 있고 적게 움직일 때도 있어요. 근데 완벽한 표준 편차 안에서 매수하기 위해서 한 배는 위험성이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35% 확률로 이걸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최저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3.77이고요.
2배 표준 편차를 적용하게 되면은 95%의 확률로 우리는 7.61% 정도를 벗어나게 되면 이때 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자, 그 높은 확률로 가장 최저점에서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테슬라는 좀 더 사실 좀 다이나믹하고 좀 더 시장의 타이밍을 안 줄 수 있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나는 한 68% 정도의 확률로도 저점에서 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 4% 정도 빠지면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씩 움직이긴 합니다. 나는 좀 더 보수적이고 매매를 많이 안 하더라도 나는 제도권이 말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신호를 받고 7.6% 이상에서 매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표준 편차를 이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매수 시점은 완전 명확해요.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자, 지금 최고점 부근을 가정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만약에 제가 여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면은 대박이죠. 물론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매수를 하는 것을 가정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7.06 빠졌을 때 매수 들어가는 건데 총 매수 횟수는 25번입니다. 무슨 말이냐? 7.61%보다 더 많이 빠졌을 횟수가 약 한 3년 동안 25번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 한 달에 한 번 정도 혹은 뭐 한 달에 반에 한 번 정도 꼴인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은 최악의 상황부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총 매수 금액은 53,000불, 총 수익 금액은 11,000불, 그리고 총 평가 금액은 65,000불이 나오면서 22%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정말 최고점 해볼까요? 21년 11월 4일이면 주가가 거의 400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400불부터 시작해요. 자, 근데 가격은 똑같습니다. 자, 왜냐면은 요 사이에 한 달 사이에는 10%가 빠지지 한 7%가 빠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시작하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시작하는 가격이 내가 만약에 400불부터 이 매매법으로 시작하겠다 하더라도 22%가 수익이 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 표준 편차 매매법은 사실 지금 단기적으로 고점을 찍고 주가가 60%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고 표준 편차도 약 한 4% 이내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횟수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전략적으로 여러분들 저점에서 매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성향에 맞게 잘 투자하셔가지고 뭐 이때 한 배, 이때 2배도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여러분들하고 원칙을 정한 것이 속설도 마찬가지고 이게 하다 보면 욕심이 나거든요. 실제 저는 또 돈도 벌어봤어요. 근데 돈을 벌었던 가장 큰 원칙 중에 하나가 정말 철저하게 95% 밖을 지켰습니다. 정말 사고 싶을 때 많죠. 왜냐면 속설 같은 거 3배씩 오르면은요 하루아침에도 진짜 몇 천만 원씩 막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많이 유혹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절대 하지 마시고 정말 쌀 때만 산다라는 거죠. 그냥 쌀 때가 아니라 이 표준 편차를 벗어났을 때만 산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잠자다가 못 봤어요. 다음날 사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요거는 이제 스톱 해놓으시고 잠깐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도 있어요. 아마 자동차는 뭐 우리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종목이고 미국의 자동차 산업도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총이 어떻고 퍼가 어떻고 영업이익률은 뭐 어떻고 EPS 증가율인가 ROE 같은 것도 한번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뭐 당연히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사실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제가 정말 연구를 많이 하고 수익률과 사실 표준 편차를 조금 더 저만의 다른 방법으로 구하는 공식들이 있거든요. 수익률을 평균으로 한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하고 빼고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하지만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와 거의 비슷한 그런 투자법일 수 있겠습니다. 혹시나 혼자 하시는 것이 좀 부담스럽거나 같이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요 멤버십을 이용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에 대해서 현재까지 속슬, 그다음 TQQQ, 그다음에 오늘까지 테슬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포함해서 빅7들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종목들 위주로 계속해서 이 표준 편차 매매법으로 같이 투자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을 이용해 주시면 저도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